네,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사회 전반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도로 위 운전자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이로 인한 사고 또한 높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신체 반응과 시력 저하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지 못해서 제도적 보완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안 정말 필요해 보이는데요. 교통전문 변호사 김용재 변호사 모시고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고령 운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역시나 그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그 고령층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그 고령층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원인이 뭘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과거에 거쳐갔던 현상들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오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고령층 운전자 그 인구도 어차피 그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어쩔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저희도 네.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네. 의미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판단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고령 운전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시력이나 그 인지 능력이나 또 반응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호를 보지 못해서 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정지 시력이나 동체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주변 교통 상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특별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차로 변경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회전 교차로에 진입을 하는 경우에 그 주변 차량의 존재나 또 그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일각에서 이제 지금 65세 그 고령 운전자 기준 자체도 이게 신체 건강 나이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 검사와 함께 교통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주행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정책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개개인의 개별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그 시간과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일단 연령상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전체적으로 어떤 검사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과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어떤 그 개개인의 운전 능력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좀 실효성은 없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고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런 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요건도 다르고 또 혜택도 다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그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상당히 낮죠. 제가 알기로는 2%에 3%, 3%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현저하게 낮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지역에 따라 인센티브 편차도 크고 이게 또 홍보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더 참여하는 게 낮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아마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내가 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하나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특히 이제 그 혜택이라는 것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만 원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액수를 받으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이 과연 그 혜택이 좀 현실성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고령 운전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자진 반납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닐 수가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굉장히 네. 힘들게 다니셔야 돼, 대중교통 네. 이용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운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고령 운전자분들에게서 그런 반납을 받기 전에 충분히 다니실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잘 되어 있는가? 사실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얼만큼 이게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이런 것을 도입하는가에 대한 의문들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런 그 그 운전면허 반납이나 혹은 이제 그런 부분들과 그분들의 이동권은 확실히 보장이 되어야 하니까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은 당연히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확실히 완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교통면허 반납 그 비율이 그렇게 3%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런 제도들이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이 되면 이제 운전면허를 취득을 해서 자동차를 몰고 뭐 어디든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동권인데, 네. 그렇게 운전면허를 반납을 하게 하거나 혹은 이제 운전면허를 제한을 하게 되면 확실히 이동권과는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동권은 그 우리나라의 기본권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그쳐야 됩니다. 그 제한하는 부분을. 그래서 최소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률적으로 나이로 인해서 뭐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뭐 VR 테스트로 통해서 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 등 상황별로 운전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두는 거죠. 시간도 정해지고. 네. 음, 그러니까 조건부 운전면허를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면허를 취득을 하면 운전을 할 수 있다, 없다. 이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2025년에 이제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그 제도에 따르면 그 낮에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면허가 있고 또 고속도로에서 그 시내 운전만 할 수 있는 면허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돼서 면허가 발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럼 발급될 때도 사실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나이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개개인에 맞춰서 그런 운전 네. 면허증 같은 거. 개개인별로 이제 그 가상현실에서 어떤 일정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운전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를 한 다음에 그 개개인의 운전 능력별로 그 세분화된 운전면허를 발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보다 어쨌든 먼저 고령화 사례를 경험한 나라들이 꽤 있잖아요. 네. 해외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를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고령자들 운전에 대한 그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즉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나 검사가 병행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특히할 만한 부분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 운전자가 상당히 많아서 최근에도 이제 어떤 고령 운전자가 이제 어린이 한 7명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지 능력 검사를 이제 포함하게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미국은 물론 이제 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면 뭐 미국도 75세 이상 4년마다 주행 시험을 하고 뭐 급발진 어쨌든 보조금을 또 지급하고 신체 검사를 해서 이제 거기에 조건에 맞춰서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해외 사례들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재 변호사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